네,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9조 원대 영업이익 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였던 10조 원대 못 미치고요. 3분기에만 10% 넘게 빠진 거예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사실 이제 반도체 겨울이 아니라 삼성전자만 겨울이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은 79조 원대,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네. 영업이익은 앞서서 삼성이라면 3분기 13조, 14조 원까지 하지 않겠느냐. 점점 눈높이가 낮아져서 그래도 10조 원은 지킬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예. 물론 잠정 실적에서는 사업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닝 쇼크의 주범은 뭐냐? 바로 반도체 사업의 부진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분에서 한 5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대했는데 어제 잠정 실적 발표 이후 4조 원대 안팎으로 기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분기에 6조 4,5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불과 석 달 새 2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경영진이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15조 원 사상 최대 적자 냈어요. 사과문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장입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했습니다. 구원투수로 나섰는데 첫 투구가 볼이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삼성전자 수뇌부가 지금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으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반증인데 메시지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제도약을 위해서 근원적인 기술의 경쟁력을 복원하겠다. 조직 문화를 혁신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구원 등판한 전 부회장이 두 번째 투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른바 반도체 겨울론 이런 게 현실화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테이니가 윈터 룸스라고 해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사실 이 범용 반도체 D램 시장은 PC와 스마트폰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지난달 고정거래 가격이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D램 시장은 맞았다라는 거고 하지만 인공지능 칩, 고부가가치 인공지능 칩 시장은 내년에도 호황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집중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건 업황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별 대응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 주가도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주로 불렸던 주가 간신히 6만 전자 지켰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 미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어제 어닝 쇼크로 6만 원대 초반 6만 3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네. 고점 대비 30%나 급락한 상황이고 52주 신저가입니다. 역사적 주가가 이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는 의미 있는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의 반등이 있기까지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선 엔비디아의 지금 테스트 중인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권 승인이 나서 SK와의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투매가 변수인데요. 지난 한 달여 동안 삼성전자만 10조 넘게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이제 삼성전자가 경장사를 압도할 만한 퍼포먼스를 내지 않은 이상 외국인의 귀환이 쉽겠느냐라는 이제 관측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장이 나타나서 이제 경쟁력 복원을 얘기한 만큼 대규모 R&D 투자, 연구개발이나 M&A, 인수합병 추진 소식이 나온다면 이런 게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이 또 이런 위기를 어떻게 또 펼쳐나갈지, 대응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 소식 또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 국채, 한국의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선진국 수준이지만 금융시장은 신흥국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주식보다도 앞서서 채권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세계 국채지수는 세계 3대 국채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기금과 같은 글로벌 투자 자금이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한국 채권이 선진국으로 국제적 어떤 위상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최대한 90조 원 가량의 네. 해외 자금이 유입이 되면 외환 시장 안정되죠. 우리는 한국 채권 발행할 때 이자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